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반응이 좋네요. 이게 또 처음으로 또 오게 되면은 다들 이제 좀 눈치 보시느라 대답도 안 하시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오늘 대답해 주시는 거 보니까 좋은 설명회가 될 것 같습니다. 2026학년도 윈터 이제 학부모 설명회라고 적어놨는데 학생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학생 설명회까지 같이 가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제가 설명이나 이런 거 할 때 좀 필요해서 그런데, 혹시 예비 고1이신 분들이 있을까요? 하나. 그럼 예비 고2이신 분들이 나머지 분들이시군요. 그러면 적당히 이제 반반 적당히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사실 이제 이게 가장 좀 근본적인 거죠. 윈터에 왜 오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되게 겨울방학 길고 놀기 좋은 시간이잖아요. 저도 사실 좀 부끄럽지만 저 다음 주에 제 인생 첫 해외여행을 가거든요. 37년 인생의 첫 해외여행을 가는데, 근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해외여행 가기 좋은 시간인데 왜 굳이 이곳에 오나, 여기 나중에 이제 바자간 욕할 거면서 왜 바자간에 오나, 사실 생각해 보면 이래요. 우리가 이제 예비 고1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중학교 때 했던 것들과 고등학교 국어 과정이 매우 달라집니다. 아마 여기 계신 이제 선배님들은 많이 공감하실 텐데, 중학교 때는 사실 되게 단순하게 뭔가를 외워서 해결하는 것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뭐 여기에 간단하게 뭐 한다고 하면은, 예를 들자면 지금 제가 이제 또 수업하고 있는 애들이기도 하거든요. 중학교 때는 음운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음과 모음만 있다, 이렇게만 가르쳐요. 대부분의 학교가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선배님들은 이거 아닌 거 알죠? 음운에는 뭐랑 뭐가 있냐면 분절 음운과 비분절 음운이 있고, 분절 음운에 자음과 모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이 아예 무쓸모하냐면 당연히 그건 아닌데, 고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 배운 것들을 더 반복 심화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참 어떻게 보면 좀 교육과정이 말이 안 되는 게, 이런 걸 고등학교 레벨에 맞게 알려주지 않고 중학교 때 했지 이러면서 시험 문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학 때 다들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고 있지 않는 학생들은 사실은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훨씬 더 뒤처지거나 추가적인 공부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국어 학습량이 폭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것들은 이제 우리가 여기 고등학교로 올라오면은 갑자기 마치 고3에서 성인이 되면 갑자기 1살 차인데 뭐 하루 지났는데 술을 먹어도 되는 것처럼, 갑자기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이 정도 볼 수 있잖아 이러면서 막 추가적인 외부 지문들이 막 나와요. 그거는 제가 지금 저는 송파에서도 수업하는데, 송파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학군지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부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천에서는 제가 지금 부명고 수업하고 있는데, 부명고도 선생님들이 외부 지문 막 수능 특강 이런 것까지 엄청, 심지어 제가 강사로 살면서 처음 보는 시를 막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수업하신단 말이에요. 시험에도 내시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려면 사실 작품을 단순하게 외운다, 이 설명을 암기한다라는 식으로는 대비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수적인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모르는 작품이 나와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공부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 예비고일 시간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죠. 반대로 고등학교 2학년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 제가 반대로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냉정하게 우리 생각해보면,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선배님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면, 고등학교 1학년 내신 1년을 하느라 수능과 관련된 모든 마인드가 다 사라져 있어요. 아마 전 그럴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애들은 이 학원 말고 잊어버리는 학원도 같이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늘 잊어버려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기간 동안에 한번, 요즘 말로 말하면 빡세게 기강을 한번 좀 잡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일단 첫 번째, 학생들이 어떤 점들을 약점으로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해요. 특히 이제 뭐 문법이 어렵다, 나는 문학이 어렵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내신에서 비어 있는 것들은 모의고사에서도 그대로 연결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특히 어법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예전 같으면은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선택지로 도망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죠. 다시 다 통합으로 돌아오니까. 어법이 어렵다든가 아니면 나는 여전히 문학이 어렵다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하게도 이 기간 동안에 클리닉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저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이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에게는 글을 읽어나가는 기본적인 방법들을 주로 이야기한다면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에게는 유형별로 글을 좀 어떻게 읽어나가면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물론 유형별로 정해진 어떤 글 읽기의 방법이 있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럴 때 일관적으로 써먹어 볼 수 있을 만한 어떤 방법들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에게 필요하죠. 왜냐하면 고등학교 2학년 내신이 주로 문학과 독서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기왕이면 아무래도 겨울방학 동안의 수업은 전반적인 국어 실력을 기르기 위한 시간이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내신하고 연결될 수 있으면 좋으니까 이게 내신하고 연결해서도 그 고등학교 이제 문학 교과서가 또 바뀌잖아요. 근데 바뀐 교과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최신 작품들과 엄청난 최신 작품들과 심지어 막 외국 작품들과 뭐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 있어요. 올해 고등학교 1학년 선배님들은 우리 이제 중학교 3학년 선배 그 학생은 모르겠지만 뭐 이러자면은 나빌레라 이런 거 들어가 있다던가 뉴욕 제과점 아니면은 뭐 김초엽의 뭐 세상 끝에 온 뭐였지 관내 분실 뭐 이런 작품들 해가지고 엄청나게 막 그 새로운 작품들이 막 들어가 있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뭐 노찬성과 에반 뭐 이런 거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들어가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학교 내신에서 선생님들이 올해 아마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좀 그런 것 같은데 선생님들도 이 작품에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작품에 대한 어떤 분석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쌓여있지 않으니까 외부 작품 활용률이 되게 높았습니다. 근데 그러면 선생님들이 끌어오실 만한 게 어떤 거겠어요? 선생님들이 익숙하신 작품들이겠죠.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문학 작품들을 조금 열심히 봐두는 게 앞으로의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겨울방학 때 해야 되는 시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냐? 중학교 때와는 어떤 게 달라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합니다. 중학교 때에는 기본적으로 공부가 약간 뭐에 가깝냐면 외우는 것에 가까워요. 그래서 중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원 다니면서 뭘 하는 경우가 많냐면 자기가 숙제를 하기만 하고 채점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그냥 선생님이 채점해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베낀다 이러면서 답안지도 가져가고.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중학교 때는 별 생각 없이 그냥 문제만 많이 풀어도 저도 지금 이제 저는 저기 송파에서 자사고 담당하고 있거든요. 보인고등학교라는 자사고를 담당하고 있는데 거기 면접하면서 봐보면은 학부모님들이랑 상담하면 국어는 그래도 뭐 벼락치기해서 뭐 한 3일 전에 공부해서 뭐 A 맞더라고요 이러는데 그래서 고등학교 와보면 보인고 시험에서 50점, 40점 맞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랑은 완전히 다른데 그냥 외워서 문제 비슷한 거 봤던 걸로 해결 가능했던 게 중학교 국어라면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냥 기본적인 개념들을 물어보는 게 고등학교 공부였다면 중학교 공부였다면 고등학교 공부는 좀 다릅니다. 고등학교는 기본적으로 내가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써먹을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해요. 예를 들자면 중학교 때는 진짜 단적으로 물어보자면 이 문장에 사용된 표현법이 뭐야? 의인법.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때에는 이 문장이 의인법인지를 네가 일단 첫 번째 개념어를 바꿔서 물어보고 그거를 다른 작품들 이건 사실 좀 수능적이진 않고 가장 내신스러운 문제지만 이 작품에 사용된 표현법과 같은 표현이 등장하는 작품을 골라봐라 이런 것들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거는 사실 수능적이진 않습니다만 생각을 약간 좀 바꿔서 본다고 하면 이런 낯선 지문들을 보고 여기서도 의인법을 찾을 수 있니?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나가는 어떤 힘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요. 중학교 때에는 45분 동안 한 20문제 정도의 어떤 시험을 보는 거라면 고등학교 때에는 50분 동안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30문제 이상의 시험을 보는 학교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80분 동안 45문제를 풀어야 되는 모의고사도 학생들이 좀 풀어봐야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게 예비 고1과 관련된 거고요. 그래서 예비 고1 공부에서는 제가 어떤 걸 주로 이야기하냐면 이제까지처럼 그냥 단순하게 암기하고 그냥 선생님이 밑줄 그으라면 밑줄 긋고 요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네가 머리 스스로 너네 머리를 써서 공부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거 인터넷 강의 듣는다고 공부가 아니다. 심지어 좀 더 어떤 애들한테는 숙제하는 것도 공부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학부모님들은 아마 좀 공감하실 거예요.
사실 그렇게 따졌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한 남자의 한 절반 이상은 손흥민처럼 축구를 잘해야죠. 그렇죠? 축구를 열심히 봤으니까. 근데 축구를 열심히 본다고 내가 축구를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앞에 강사가 수업 잘한다 이렇게 보면 그냥 저만 계속 잘해지고 학생들은 별로 안 잘해져요. 왜 그러냐면 머리로 그것을 서로 비교해 보는 과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숙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왜 틀렸고 이걸 어떤 근거로 내가 문제를 풀었는데 그 근거를 내가 본문에서 못 찾았던 걸 해설지에 있네. 아,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구나. 이런 과정이 돼야 숙제가 공부가 됩니다. 안 그러면은 숙제나 인터넷 강의나 학원 수업이나 그냥 전부 다 시간 공부했다는 착각을 주는 것에 불과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좋아하는 플래너에다 그렇게 적겠죠. 뭐 국어 3시간, 그리고 인스타 공부 인증하는 계정에 순공 시간 몇 시간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건 순수한 공부 시간이 아니라 공부 안 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수업 때 머리를 써가면서 어떤 식으로 선생은 답을 만들어내는가에 대한 자신들의 어떤 사고를 동기하는 과정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이거 제가 그 폰트를 바꾼 걸 안 해가지고 약간 안 예쁘게 나왔고, 제가 또 마지막까지 고치다가 여기는 3요소고 여기는 5요소네요. 발견하신 분들은 제가 나중에 젤리라도 하나 사드리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는 무엇을 이야기하냐? 예비고1 동안에 뭘 가르칠래? 하나만 딱 말해라. 그러면 저는 무조건 어법 이야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어법 공부가 기본적으로 쌓여 있어야 나중에 나머지 공부들을 할 수 있어요. 어법이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중학교 때 레벨에서는 아주 단순하게만 알려줬고 고등학교 레벨로는 한 번도 알려주지 않았지만 고등학교 내신에서는 다 알지 하고 물어보는 거. 형태소, 품사, 문장 성분입니다. 학생들한테 물어봐 보세요. 거의 모를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고등학교 넘어와 가지고는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굳이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자, 맛없다의 발음은 왜 맛없다가 될까? 여기 받침에 시옷인데 얘는 왜 디귿이 될까?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그냥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아, 뒤가 실질 형태소면 연음을 안 하고 대표음으로 바꿔. 실질 형태소 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알려줘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채워주는 걸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은 불행하게도 사교육이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안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봐둬야 되고요. 그 다음 낯선 지문 보고도 문제를 풀어보는 경험들 많이 해봐야 되고, 또 하나 무엇보다 문학의 약속, 이건 2학년 선배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문학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 개념어에 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저는 사실 수능 문제를 좀 과하게 이야기하면 모든 수능 문제는 다 똑같은 걸 묻고 있다고 생각해요. 다 어휘의 재진술 관계를 물어요. 다만 그럼 굳이 문학을 구분해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학은 문학 나름대로의 또 다른 약속이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을 우리가 배워나가는 과정이 있어야만 앞으로의 고등학교 공부가 쭉 편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중점적으로 공부해 보는 게 예비고1 과정이 될 거고요. 고2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시험을 보면서 이제 개념어들이 무엇인지는 어느 정도 대충 알아요. 모의고사도 한 3-4번 봤을 거고. 근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공부를 약간 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냐? 국어는 감이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감을 늘리는 방법으로 국어 공부를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양궁 선수들이 그렇게 해요. 그 양궁 선수들 관련된 기사를 읽어보니까 활을 쏘는 게 자기가 뭔가 이렇게 몸을 이렇게 컨트롤해서 조준해서 쏘는 게 아니라 10점을 쐈던 감을 익히는 거래요. 그 감을 익히려고 몇천 발씩 쏘는 거예요. 국어 공부도 똑같이 가면 몇천 문제 풀 거면 해도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기왕이면, 예를 들자면 제가 여기서 학생에게 앉았다 일어났다 100번 시킨다고 해가지고 이게 스쿼트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차라리 정확한 자세와 방법으로 스쿼트를 딱 10번, 20번 하는 게 앉았다 일어났다 100번보다 훨씬 나은 운동 효과가 생기는 것처럼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국어는 감으로만 싸우는 영역이 아니라 일정한 방법을 연습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그 일정한 방법을 연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래서 근거를 찾아나가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교육과정 동안에 독서 교육이 목표로 하는 읽기의 방법은 총 5가지입니다. 사실적 읽기, 비판적 읽기, 추론적 읽기, 감상적 읽기, 창의적 읽기. 수능은 그중에서 2가지 영역에 대해서 주로 물어봐요. 사실적 읽기와 추론적 읽기예요.
여기서 이제 다른 사람들 약간 몇몇 사람들이 이럴 거예요. 비판 물어보지 않나? 감상 물어보지 않나? 내가 이 작품을 읽고 울었다고 점수를 주지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판이라고 하는 것들은 논리적 비판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비판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주로 물어봅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 있는 우리 예비 고일 학생에게 야, 수업 시간에 담배 좀 피고 들어오지 마라, 이러면 적절한 비판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주체와 대상이 잘못된 거니까. 이런 걸 확인하는 건 비판이 아니라 사실 사실관계 판단이에요.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 수능 국어 시험인데, 근데 아이들은 그런 어떤 사실적 읽기가 원하는 것, 가장 대표적으로 근거를 찾아 나가는 거거든요.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보여드리면, 여기 이렇게 사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차를 몰고 가고 있어요. 여기에 학생 한 명이 있어요. 횡단보도에. 이 학생이 횡단보도에 이렇게 올라서려는 것 같아요. 그럼 이때 제가 해야 되는 행동은 뭘까요? 1번 창문을 내리고 욕을 한다. 시발로마 이런 거 하는 거예요. 2번 클락션을 빵 누른다. 3번 시속 180km로 과속한다. 4번 속도를 줄이고 천천히 진입한다. 아버님 뭐 해야 될까요? 4번이어야 돼요. 근데 왜 4번일까요? 그렇잖아요. 이게 상식인 거예요. 근데 이걸 이렇게 풀면 이건 수능적으로 문제를 풀지 않은 거예요. 수능은 배경 지식과 상식을 물어보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수능이려면 지문이 있고, 이 지문에서 교차로에 진입할 때는 천천히 가야 한다라는 문장이 있으니까 얘를 그렇게 판단했다여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극단적으로 양은 초식 동물이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지문에 한번 나옵니다. 모의고사에. 양은 초식 동물이냐? 본문에서 양을 육식이라고 말했으면 이건 육식 동물인 거다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본문에서 자신의 판단의 근거를 찾아 나가야 되는데, 학생들은 그냥 글을 읽고 머릿속에 남아있는 잔상으로 문제를 풀어요. 그러니까 느낌인 거예요. 나 이런 거 본 거 같은데 예요. 그러면서 본문을 계속 쓸데없이 들여다보면 시간 너무 들잖아 이런단 말이에요. 본문을 다시 보는 게 가장 시간을 줄이고 본문을 다시 보는 게 가장 정확도가 높습니다. 근데 학생들은 본문을 약간 기억력 테스트 하듯이 읽고 머릿속에 남아있는 느낌으로 선택지 고르고, 그리고 맞으면 끝 이거예요. 틀리면 까비 이런 거고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일정한 방법, 제가 밑에다가 지금 해놨는데 왜 틀렸는지 또는 왜 맞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공부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잡아나가는 게 예비 고2 수업이고, 특히나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고2는 공부가 어떻게 돼야 되냐? 우선순위론 당연히 문학 공부를 해야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국어를 놓고 보면은 이제 화법과 작문, 어법, 그 다음에 문학, 비문학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 중에서 화법과 작문은 평균 정답률이 90%가 넘어요. 90%에서 8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나쁜 말로 틀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법은 문제에 따라 다르지만 공부가 어느 정도 돼 있는 학생들은 그래도 정답률이 좀 높습니다. 그럼 문학이랑 비문학을 놓고 보면, 비문학은 평균 세트 정답률이 50%대인 애들도 많아요. 문학은 그래도 70에서 80% 이상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쉬운 애들을 먼저 공부해서 내가 안정적 점수를 받고, 그러면서 꾸준히 어려운 것을 대비해 나가는 게 국어 공부의 방법일 거예요. 그러면 뭐가 쉽냐? 당연히 문학이 쉽습니다. 문학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쉬워요. 그리고 비문학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공부의 방향도 쉬운 것부터 하고 어려운 것을 꾸준히 대비해 나가는 방법이어야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은 고등학교 2학년은 문학 위주의 공부가 일단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수능을 더 많은 점수를 얻는 게임이 아니라 적은 점수를 잃는 게임이라고 하거든요. 정답률 30%짜리 문제는 틀려도 돼요. 어차피 남들도 다 틀려요. 그러면 97점이 만점인 시험인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점수를 안 잃어야 되는 건 뭐냐? 남들이 맞히는 애들의 점수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남들이 잃어버리는 점수는 나도 잃어버려도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문학을 중점적으로 공부하면서 개념어를 활용하는 연습이나, 그 다음에 문학을 올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볼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내신 때 했던 것들이랑은 조금 다를 겁니다. 내신에서는 하나하나 밑줄 긋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하겠지만, 수능적으로 문학을 보는 건 외부에 주어져 있는 조건인 보기를 바탕으로 단어들 간의 재진술 관계를 판단하는 영역이에요.
그 다음 독서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꾸준한 연습이 좀 필요한데 아무래도 방학이라는 시간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문학 집중반과 비문학 집중반을 나눠놨습니다. 문학 집중반은 주로 문학 위주의 수업을 할 거예요. 비문학은 기본적 독해의 원리들을 보는 식으로 갈 거고 반대로 비문학 집중반 같은 경우에는 문학을 어느 정도 자기가 좀 했다는 가정하에 비문학과 관련된 제재별 글읽기 방법들을 좀 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다 다룰 수 있도록 공부를 한번 해볼 거고요. 이런 예비고의 수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냐? 당연히 저겠죠? 접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하고요. 서울 대치 그리고 지금 서울 송파 국풀전문 국어전문학원에서 수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인고등학교 전담에서 수업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사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메가스터디 러셀 부천도 출강하고 그 다음에 대성학력개발소 연구소에서 컨텐츠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 수업과 관련돼서 제가 좀 많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 기본적으로는 저는 좀 꼼꼼하고 친절하고 학생들이 그리고 약간 독일 사람 같은 느낌으로 나중에 보고 나면 재밌다, 약간 이런 평을 좀 많이 듣거든요. 또 제가 또 자랑 아닌 자랑을 하자면 저는 제 팬클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스타에 제 팬 계정이 있습니다. 그 학생이 운영하고 있는 데일리 코인킴이라고 하는 요즘 자꾸 게시글을 안 올려서 제가 뭐라 그러는데 네. 네, 어쨌거나 그래서 학생들과의 어떤 호흡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좋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설명이나 이런 것들도 저는 지치지 않고 언제든지 반복할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학생들은 원래 늘 잊어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짚어나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좀 약간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늘 수능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내신 강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실제로 내년에 고3 수업도 같이 하고요. 그동안도 쭉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3 수업과 관련된 역량들을 갖춰왔기 때문에 단순하게 고등학교 1, 2학년 내신을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수능까지 어떤 장기적 관점으로 수업할 수 있다는 것,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업은 이제 이런 것들을 볼 건데요. 교재는 이제 저의 대학교 동문이자 지금 메가스터디 인터넷 국어 강의 3타이신 우리 석준이 형, 박석준 형님이 감사하게도 교재를 공유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공유된 교재와 제가 이제 따로 추가적으로 집어넣은 이런 자료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업을 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선생님들의 수업보다, 다른 학원의 수업보다 조금 더 검증된 교재를 활용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수업 때에는 마찬가지로 방법을 찾아 나가기 위한 어떤 수업들을 좀 중점적으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잘 써볼 수 있을 만한 어떤 연습 필요하겠죠. 과제, 실전 모의고사, 우리 기출 문제들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연습해 볼 수 있을 만한 엄선된 문제들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거는 이제 또 관리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관리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매주 진행되는 복습 테스트가 있습니다. 저는 원래 그 잘 만든 테스트는 그 1시간 이상의 수업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학생들이 가져가 가지고 다시 해보게 되니까. 그래서 되게 꼼꼼하게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테스트하는 시험이 있을 거고요. 기준 점수에 미달하게 되면 재시험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과제도 마찬가지. 과제를 꼼꼼하게 제대로 해왔는지에 대한 검사가 좀 필요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해보다 보면 얘는 베꼈구나. 뭐 이런 느낌이 드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저는 늘 베낄 거면 해오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과제 꼼꼼하게 점검하고 틀린 부분들 클리닉 통해서 같이 한번 점검할 겁니다. 그 다음 개별 약점 클리닉인데 이게 학생들이 사실 되게 좀 만족해하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이제 상위권 학생들일수록 좀 만족하는데 자기한테 이제 1대1로 붙어가지고 이런 걸 이야기해 줄 수 있을 만한 시간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제 방학 동안에는 최소 2번 이상, 학생 1명당 최소 2번 이상, 원하면 더 많이,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모의고사 문제 기출 풀었던 걸 바탕으로 어떤 부분들을 어려워하고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어떤 공부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약점 클리닉과 상담을 같이 진행합니다. 그리고 매주 수업 끝날 때마다 수업 어떤 것들 나갔는지에 대한, 그 다음에 수업 태도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 문자들까지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길어지면 이제 또 피곤하시고 뒤에 선생님들 수업을 설명을 못 들으시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좀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수업은 저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학생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첫 수업 때 늘 하는 말이 있거든요.
수업은 일종의 인터넷 방송 같은 거다. 앞에서 스트리머가 아무리 웃겨봐야 학생이 안 웃으면 아무 의미 없고, 아무리 학생들이 막 떠들어봐야 제가 아무것도 안 하면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전제 조건이 있죠. 만약에 학부모님의 등살에 억지 춘향으로 만약에 학원에 왔다. 그래서 학원에 와가지고 비협조적으로 있을 거면 저는 수업 나가라고 합니다. 첫 주 때 그래서 나간 애들이 한두 명씩 가끔 있습니다. 나가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학원에 왔다면, 헬스장도 비슷하잖아요. 헬스장 가는 게 제일 힘들어요. 가면 트레이너님이 조져주시잖아요. 가는 마음을 먹었다면 그 뒤는 제가 책임질 테니까 함께 믿고 맡겨주신 만큼 좋은 결과 만들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이게 제 번호고 저기 밑에가 이제 제 강사용 인스타입니다. 혹시 만약에 관련해 가지고 궁금한 것들 있으시면은 뭐 인스타 DM이나 문자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설명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